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최근 MV 야구스타 영상을 다루면서 잠깐 스쳐가는 이야기처럼 마시모 탐부린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짝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모터사이클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였던 마시모 탐부린이 오늘날 두카티가 최고의 모터사이클이라고 불릴 수 있게 도와준 두카티 916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또 MV 야구스타에서는 희대의 명작인 F4를,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인 비모타에서는 다양한 커스텀 바이크들을 만들며 그야말로 오토바이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모터사이클계의 미켈란젤로라 불렸던 인물이죠. 그렇다면 마시모 탐부리니와 그가 만들었던 모터사이클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에어컨 회사에서 시작된 오토바이 회사 비모타. 2차 세계대전 이후 저렴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1943년 이탈리아 리미니 지방의 농가에서 태어난 탐부리니는 당시 리미니 지방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여러 이륜차 공장들 덕분에 자연스레 모터사이클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이륜차에 매료가 되었죠. 그래서 마시모 탐부리니는 기계공학을 더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최고의 공과대학인 볼로냐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인 리미니 지역 기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전공 역시도 이륜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냉난방 및 환기 공조를 전공하게 되었죠. 그리고 1966년 마시모 탐부리니는 친구였던 발레리오 비앙키와 주세페 모리와 함께 에어컨 전문회사 비모타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바이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탐부리니는 일을 하면서도 바이크 튜닝을 하고, 또 주말에는 그 오토바이로 경주에 참가하는 등 엄청난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역 경찰들은 마시모 탐부리니를 볼 때마다 항상 그를 멈춰 세운 다음 테스트 스테이션으로 바이크를 보내 법에 따라 원상태로 되돌리게 했는데, 매번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결국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탐부리니는 모든 바이크를 다 팔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다던 혼다 CB750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에어컨 회사 이름이 비모타가 되었던 이유는 동업자였던 비앙키의 비, 모리의 모, 그리고 탐부리니의 타를 따서 비모타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에어컨 기사에서 모터사이클의 대가가 되기까지 혼다 CB750에 푹 빠진 탐부리니는 서킷 주행을 하던 도중 극한의 주행을 펼치다가 갑작스레 전도되어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가접을 하게 되지만 역시나 남들과 달랐던 탐부리니는 몸을 회복하자마자 CB750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CB750이 비록 엔진의 힘은 좋았지만 다소 무거웠던 그 엔진 무게로 CB750 셰시에 많은 무리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시모 탐부리니는 태어난 뒤 본업도 잊은 채 CB750의 프레임 강성을 살려 엔진의 힘으로도 뒤틀리지 않는 더 나은 셰시를 제작한 다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커스텀 모터사이클 HB1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업자였던 발레리오 비앙키는 본업보다도 모터사이클에 더 집중하는 탐부리니의 행동이 탐탁지 않았는지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남아있던 주세페 모리는 탐부리니와 함께 에어컨 사업을 접으며 이륜차만 다루는 비모타 메카니카를 1973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비모타는 기존 이륜차를 만들던 경쟁사들과 비교할 만한 엔진이 있거나 생산할 자원이 넉넉한 회사가 아니었기에 사업 초창기에는 주로 일본산 바이크들의 풋패그나 페어링, 그리고 서스펜션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애프터마켓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레이싱에 대한 탐부리니의 열정으로 비모타는 파이프 가공 기술을 활용해 레이싱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크용 셰시를 만들면서 꾸준히 레이스에도 출전해 이륜차 제조업체로서도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여담으로 탐부리니의 갈비를 아작낸 비모타 최초의 모델 HB1은 혼다의 엔진을 사용한 비모타의 첫 번째 모델이란 뜻이고, 1977년 비모타 최초로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양산형 모델 SB2는 그 이름처럼 스즈키 GS750의 엔진을 사용해 자체 제작한 크롬올리 튜브형 셰시와 리어 모노쇼크, 그리고 마그네슘 휠과 조절 가능한 스티어링 지오메트리, 브렘보 브레이크 등이 장착되어 당시로서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가와사키 엔진을 사용해 만든 바이크는 KB로 불렀고, 두카티의 엔진을 사용한 바이크에는 DB, 그리고 야마하의 엔진을 사용한 바이크는 YB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부심과 맞바꾼 파산, 그리고 부활.
모토GP와 포뮬러 TT에서 챔피언십 타이틀까지 획득한 비모타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인 FIM의 제조업체로 정식 등록되면서 이때부터 경주용 바이크보다는 로드바이크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일본이 너무 빨리 모터사이클을 개발해 비모타가 그 모델들을 다 개발할 때쯤이면 또 다른 모델들이 나와 비모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시대에 뒤처져 보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모타의 수장인 탐브리니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비모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 1983년 비모타를 떠나게 되었고, 2년 뒤인 1985년에 두카티를 인수했던 카지바에 합류하면서 자신의 천재성과 창의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탐브리니가 떠난 비모타는 허브 센터 스티어링, 즉 프론트 스윙암으로 바이크의 앞뒤 모습이 똑같아 보이는 테지 시리즈를 1983년 전세계 최고의 모터사이클 박람회인 에이크마에 등장시켰고, 정확히 7년 뒤인 1990년에는 두카티 엔진을 장착해 비모타 테지 1D를 양산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비모타의 재정난 속에서 어렵게 탄생된 테지 1D는 단 127대만 생산이 되었고, 그 당시에 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출고가가 형성되어 아무나 사진 못했다고 합니다. 여튼 허브 센터 스티어링의 특징인 테지 시리즈는 이탈리아어로 논문을 뜻하는데, 에이크마의 출품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페이를루이지 마르코니가 볼로냐 대학의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컨셉 모터사이클이 그 시초였기 때문에 비모타는 테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 그 뒤로 마르코니는 비모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현재는 최고 운영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1995년 연간 생산 대수를 1250대로 늘리며 나름 대규모 모터사이클 생산업체로 거듭난 비모타는 1997년 자신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엔진인 500cc 엔진을 개발해 V2라는 완성차에 장착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엔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엔진 결함으로 리콜을 맞으며 결국 8년간 투자되었던 수많은 개발비와 판매 부진이 겹쳐져 2001년 비모타는 처음으로 파산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새로운 투자자들은 탐보리니의 제자이자 천재 모터사이클 디자이너인 세르지오 로비아노를 기술이사로 임명하며 테지 2D와 3D 등 몇몇 모델들을 출시했지만 2017년 다시 파산하게 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비로소 가와사키가 비모타의 지분 49.9%를 인수하며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첫 작품은 가와사키의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된 닌자 H2에 허브 센터 스티어링을 조합한 테지 H2로 재탄생되어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가와사키 중공업의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멋지게 부활을 꿈꾸는 비모타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카지바로 이직해 두카티에서 꽃을 핀 마시모 탐브리니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더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